수업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할 것인데 오늘 오신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심플 시작을 해서 뭐 스튜디오에 관련된 거를 진행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심플에서 이제 커스텀으로 넘어와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심플은 제가 충분히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심플이라는 메뉴지만 막 강력하게 활용하기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던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심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커스텀에서도 대부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 커스텀 메뉴를 많이 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점점 수노도 그렇고 메뉴들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디자인 스타일들이 좀 바뀌니까 그러니까 점점 깔끔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에 들어오면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보이고 오디오, 페르소나, 인스포.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능들은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얘 활용도는 제가 대략 말씀 다 드렸던 건데 오늘은 일단은 이 리릭스부터 그 여기다가는 이제 가사를 넣고 곡을 만들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사를 쓰는 거겠죠. 자, 그럼 가사를 쓸 때 원하는 가사를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어, 대부분 이제 챗GPT나 이런 데를 활용하셔서 글을 쓰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 있고, 어드밴스드가 있고, 뭐 크리에이트만 누르면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뉴가 복잡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스타일로 보면, 인생 역전이라는 주제로 노래 만들 거야.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AI를 불러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직접 가사를 써주니까 write full song이라는 예를 누르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가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지금 이제 전곡이 전체 풀 가사가 완성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 이제 왼쪽에 가사도 있고 오른쪽에 가사도 있는데 결론은 이 순우 자체에서 가사를 만드는 것도 이제 요즘은 워낙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챗GPT나 이런 걸 안 써도 충분히 여기서 가사를 완성도가 높게 나오니까 내가 이제 두 가지를 고르게 돼 있으니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제 나의 스타일에 맞춰서 가사를 보고 이제 셀렉트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가사가 있으면 그 가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한글 가사가 나온 이유는 당연히 리릭스에다가 아까 주문했던 글이 한글이잖아요. 그러면 한글 가사가 만들어지고 영어로 쓰면 영어 가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보면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쓰는데 대부분 이제 장르를 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팝으로 듣고 싶으면 팝, 뭐 이런 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팝이라고 하고 뭐 콤마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밑에서 찾든지 아니면은 뭐 팝인데 어쿠스틱 팝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드럼 매칭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해서 그리고 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 그냥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곡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이 곡이 뭐 나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곡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청량한 이제 귀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곡을 잘 선택해서 셀렉트만 잘하면 원하는 곡들은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과연 이제 퀄리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를 오늘 해야 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곡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한 건 진짜 오래간만이니까 도대체 이제 버전 5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어둠 속을 걸어왔지 길끝이 안 보였지 매일 같은 꿈속에서 헤맸어 벽은 높았고 길은 멀었지 내 발자국은 작아도 뭐 버전 5 되면서도 그렇고 스노가 워낙에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담백하게 곡들이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이 곡이 뭐 나쁘다고 볼 수가 없죠. 어둠 속을 걸어왔지 길끝이 안 보였지 자, 먼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곡을 써서 완성했던 게 이제 우리네들이 기존의 수노를 계속 썼던 방식이었죠. 여기다가 뭐 주요하게 메타 태그라고 쓴 거는 지금 여기에 뭐 벌스 뭐 이런 거밖에 없죠. 프리코러스, 그다음에 뭐 코러스겠지. 코러스 있고 뭐 이게 전부일 거예요. 뭐 이런 스타일로 메타 태그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미 메타 태그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는 메타 태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이제 이해하고 쓰기에는 너무 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넓고 음악 전공자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음악 전공자가 아니니 원하는 거를 만들어 써야 되는 형국이 맞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곡도 만들지만 이제 실제로는 예전에는 챗 GPT 안에다가 리릭스 코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GPT-3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곡들을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챗 GPT에 이제 귀속이 되고 그 좀 약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업버전 시키고 뭐 이러는 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이제 작정하고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든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이제 만든 거는 당연히 이제 노래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니까 그럼 저는 이제 구글의 AI 스튜디오를 들어가면 그러면 이것도 또 메뉴가 바뀌었어요. 구글에 이제 AI 스튜디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얘도 이제 원래는 홈이고 여기에 나노 바나나 있었고 그다음에 빌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빌드 메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빌드에 들어가도 제게 안 보여요. 옛날에는 여기쯤에 유어 웹이라고 이제 있었는데 쇼케이스 있었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왼쪽에 보니까 유어 앱이라고 이쪽에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구분을 하지만 제가 리릭스 코다 이게 그 만든 거거든요. 버전 2.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300명 이상이 되면 이제 무료 교육을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만들어 놨는지 이제 보시기만 하면 얘를 이제 클릭을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리릭스 코다 버전 2.5라고 해서 풀스크린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겼죠. 그러면 이제 리릭스 코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싶은 너에게 제가 이제 선물로 주겠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쓰는 건 길게 쓰지 마시고 그냥 간략하게 나의 노래의 주제를 쓰는 거예요. 주제가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어떤 주제를 할 건지 뭐 그런 거를 여기다 주제를 쓰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쓰라고 제가 예제를 첫사랑, 도전, 우정 뭐 이렇게 써놨으니까 삶에 대한 나의 생각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 타겟들 그러니까 10대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20대가 좋아할 노래가 있고 이 주제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60대 이상까지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 아직 청춘이고 싶으니까 만약에 이제 20대를 골랐다. 삶에 대한 나의 노래를 20대를 골랐고 전에는 한글, 영어, 한글, 혼용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왔는데 일단은 좀 소스적으로 버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를 골랐다 혼용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 어떤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노래를 삶에 대한 이 주제를 어떤 느낌으로 할 건데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나 많이 잡혀 있죠. 그래서 뭐 재치 있게 아니면 서사적으로 익살스럽게 신비롭게 환하게 불안하게 어둡게 뭐 이렇게 강렬하게 뭐 이렇게 있어요. 멜랑꼴랑하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루브한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를 선택을 했어. 그리고 리리코다 그 E를 가지고 샘플링 했을 때 댓글을 다신 분이 있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곡의 길이는 못 만드나요? 원하는 만큼 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2.5에는 놓죠. 그리고 밑에다가 썼어요. 곡의 길이는 가사 분량과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어되어 실제 생성 시간과는 다를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제어하는 그 수노의 명령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 결론은 템포, BPM이라든가 가사의 길이 이런 걸로 만들다 보면 비슷하게는 할 수 있는데 그 비슷한 게 당연히 마디수라든가 BPM의 속도라든가 이런 거랑 상대적이니까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해달라고 제가 개발할 때 요청을 한 거니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고 정확하게 2분 이내 뭐 1분 59초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멘트들을 써놓은 거고 그럼 제가 2, 3분 정도 이 정도 곡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 장르를 고르는데 장르는 여기 보니까 최대 몇 개로 해놨다? 세 개로 해놨다. 이것도 지침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최대 세 개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이 넘어가면 곡이 이제 난잡해지고 뭐 너무 섞이다 보니까 이 뭐가 뭔지 모르는 세계로 빠져드니 세 개까지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세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최대. 물론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K-팝을 누르든 뭐 시티팝을 누르고 얘를 끄든 뭐 이렇게 그냥 골라도 되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워낙에 이제 힙합스러운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뭐 트랩도 골라봤고 시티팝은 뺐고 인디스러운 느낌에다가 하우스곡 느낌을 내겠다라고 해서 세 개를 골랐어. 그런데 이제 내가 더 고르려고 하면 클릭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다른 걸 고를 거면 인디 빼고 이렇게 빠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 3개까지 하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없던 명령어예요. 왜냐하면 수노에서는 지금 있는 게 남자냐 여자냐 골라주는 건 있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거가 2개가는 있죠. 그런데 듀엣이다. 듀엣도 남녀 듀엣이 있고 남남 듀엣도 있고 여자 듀엣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르도록 해서 듀엣곡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수의 목소리는 어떤 스타일인데 라고 해서 부드럽든지 공기 반 소리 반이 이거겠죠. 그럼 공기 반 소리 반으로 하든지 파워풀하든지 허스키하든지 깊이 있는 음악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공기 반 얘기했으니까 한번 얘 눌러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특별 요청 사항도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없이 제가 이제 바로 생성을 합니다. 그럼 생성을 해보면 명곡을 생성 중입니다라고 그래서 살짝 이제 그 페이드 인아웃이 되게 아이콘을 디자인을 했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가사가 안 보이잖아요. 가사가 이제 안 보인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해서 공기를 다 채웠나 봐. 그래서 지금 다시 생성을 해봤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미 장르, 그 다음에 여기 트랩 하우스 인디 다 나왔고, 무드 스타일은 이제 자기가 맞춰서 이제 그루브하다라고 했고, 템포도 중간 정도에, 뭐, 에너지틱한 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서 뭐, 각각의 이 노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태그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당연히 여기에 이제 복사가 있겠죠. 그럼 복사를 눌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 그럼 끝났다는 건 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순으로 가서, 뭘 하려면,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얘도 있고 값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에 쓰레기통을 누르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눌러서 전체 클리어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은 안 써. 이미 여기에 곡에 이미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여기에 장르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안 써주고 그리고 바로 크리에이트만 빵 누르면 이제 이쪽에 2가지 곡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제목에 나와요. 마이 온 그루브 해가지고 이 곡에 대해서 어울리는 곡을 얘가 제목을 추천해 준 거거든요. 이거를 카피해서 제목에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그런 걸 아직 안 했어요. 안 하고 여기에서 이제 곡이 만들어진 거를 이제 플레이 들어보면 복잡한 도시 속 작은 카페 불빛 아래 끄적이는 나의 하루 고민들은 또 쌓여가 What is life 정답은 없어 보여도 괜찮아 이 순간을 느껴 feel the vibe 책장 가득한 꿈들 하나씩 펼쳐보네 어쩌면 이게 나의 길 just flow with it 어둠이 내려도 별은 뜨잖아
이 듀엣곡에서 일단은 여기에 그 메일 보이스, 뭐 피메일 보이스, 이 보컬 뭐 이렇게 썼는데도 그거를 못 맞추고 템포가 밀리거나 아니면 남녀가 그 위치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거는 원래 그 순호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어떤 두 곡이 나오니 두 번째 곡을 들어보게 되면 아마 맞춰졌을 확률이 높아요. 복잡한 도시 속 작은 카페 불빛 아래 끄적이는 나의 하루 고민들은 또 쌓여가 What is life? 정답은 없어 보여도 괜찮아 이 순간은 느껴 feel the vibe 책장 가득한 꿈들 하나씩 펼쳐보네 어쩌면 이게 나의 길 just flow with it 어둠이 내려도 별은 뜨잖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듀엣곡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제 아셨고, 남녀로 만들어진 게 맞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 스타일이 있는데, 알아두실 거. 그 지금 버전 5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변한 게 이 스튜디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데, 시각적으로는. 근데, 가장 많이 변한 건 스타일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 프롬프트의 역할이 되게 커졌고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처럼 장르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써주면 그것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양하게 써준다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곡을 만들 때 썼던 이 프롬프트 곡을 만들었을 때 썼던 이제 이런 섹션들 이 메뉴에 썼던 이런 것 내용들이 이제 그 프롬프트에 영향을 다 줄 거니까 그거를 제가 또 다 학습시켜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스타일 프롬프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제가 또 여기서 복사를 하면 복사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여기 왔을 때 스타일에 넣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까는 가사만 있고 거기에 이제 메타 태그들이 쭉 들어가서 연출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스타일에다가 이 버전 5에서 지금 장점인 스타일들이 제가 다 적용이 되도록 연출시켜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곡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제가 이제 많이 하던 스타일이 여기에 스타일을 그럼 썼으니, 그러면 이건 또 없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딜리트로 지우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곡을 생성하면 결론적으로는 총 6가지 곡이죠. 단순하게 가사만의 메타 태그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어 있는 거를 불러오는 방법. 얘는 이번에 엄청나게 강화된 프롬프트까지 자동 생성되도록 만들어서 그거대로 완성한 곡.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서 스타일을 넣었으니, 그럼 인트로 위에 있던 장르, 뭐 분위기, 뭐 가수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배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6개가 나왔는데, 이 노래 들었던 거와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죠. 클릭. 복잡한 도시 속 작은 카페 불빛 아래 끄적이는 나의 하루 고민들은 또 쌓여가 What is life 정답은 없어 보여도 괜찮아 이 순간에 느껴 feel the vibe 책장 가득한 꿈들 하나씩 펼쳐보네 어쩜 내게 나의 도표 이 지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자, 아까 들었던 이 두 곡하고 지금 플레이했던 이거하고 그 느껴지세요? 그냥 왜냐면 줌이다 보니까 이거를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껴지시냐는 건데 만약에 느껴진다면 뭐가 느껴지실까요?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공간감이 느껴지거든요. 자, 뭔가가 이제 풍성하게 꽉 채운 예를 들어서 이 곡을 들었을 때는 복잡한 도시 속 작은 카페 불빛 아래 우리가 이제 평소에 듣던 이제 그런 식의 약간 담백한 느낌이 좀 있는 곡이라고 치면 이제 예를 들어보면
복잡한 도시 속 작은 카페 불빛 아래 끄적이는 나의 하루 고민들은 또 쌓여가 What is life 정답은 없어 보여도 괜찮아 이 순간 약간 공간감이 좀 뭔가 좀 나를 감싸고 꽉 차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잠시 후에 드릴 건데, 그러니까 드리고 직접 샘플링 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 곡 두 개와 이거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스타일에 놓고 위에 들어있던 인트로 위에 있던 그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제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레이. 복잡한 도시 속 작은 카페 불빛 아래 끄적이는 나의 하루 복잡한 도시 속 작은 카페 불빛 아래 끄적이는 나의 하루 고민들은 또 쌓여가 What is life 정답은 없어 보여도 괜찮아 이 순간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떠세요? 이 방법이나 내용은 인트로에서 허밍, 스킵, 뭐 이런 거 좀 멀리서 들리거나 필터에 쓰여진 것 같이 들리는 네, 맞습니다. 메타와 스타일을 넣은 노래가 제일 풍부한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좀 이해하시고 얘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 이제 아까 잠깐 보면 여기에 보니까 고개 길이가 2, 3분이라고 그랬죠? 그 완성된 거 보니까 2분 54초, 3분 20, 3분 딱 맞췄고, 3분 11, 2분 46, 3분 3초. 그러니까 어느 정도 2, 3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 그럼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제 아예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삶에 대한 나의 생각, 이것도 좋고, 좀 무거운 주제라 그러면 노래한, 혼잣말, 뭐 이런 단어를 썼고 20대는 이제 동일한데 한글로 해볼까 이번에는 한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1분 1, 2분 좋고 1분 이내 제가 1분 이내도 해봤어요. 그럼 진짜 짧은 거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거를 뭐 강렬한 느낌으로 하나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한 데가 있거든요. 설명 안 한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추천 장르 변환이라고 이제 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안 하는 건데 여기를 이제 빵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곡에서 그러니까 장르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곡에서 처음에는 뭐 재즈였는데 힙합으로 끝난다든가 아니면 레게였는데 뭐 다른 노래로 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발라드였는데 락으로 변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곡 하나에서 아예 장르 자체가 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했고, 그 중에서 그 음악 전공자분들이 만약에 하는 패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패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곡이 뭘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게, 그러니까 지금 나온 뭐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이 장르거든요.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예를 했다. 그러면 8비트에서 헤비메탈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거를 하든지, 레게에서 뭐 이런 걸로 덥스텝으로 가든지, 아니면 재즈에서 힙합으로 가든지, 뭐 이런 거를 골랐어. 자, 그러면 한 곡에서 이제 이 느낌이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기에 1분 곡은 좀 짧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골라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보고, 그랬더니 이제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선택이 안 되도록 처리가 되게 돼 있고요. 얘는 남성들의 노래로 남남이라고 할게요. 그럼 남자인데 두 명의 남자니까 목소리 톤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약간 뭐 굵은 긁는 듯한
뭐 허스키 보이스보다 더 이제 허스키한 느낌의 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넣기에는 좀 공간이 작긴 한데 일단 아직 안 넣고, 자, 이러고 나서 제너레이트를 하죠. 자, 그럼 여기 역시나 또 명곡을 생성해 준다라고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늘어난 거고, 이게 이제 늘어난 기능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곡이 나왔고 내 안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가사가 몇 줄 안 돼. 일단 1분 이내로 끊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복사를 하고 똑같은 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보면, 자, 여기다 이제 이 곡은 놔두고 쓰레기통 처리하고 리릭스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바로 크리에이트 이제 누르면 두 곡이 만들어지고,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동안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밑에 여기에 이제 스타일 프로프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서 스타일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바로 크리에이트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곡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스타일이 없다라고 나오고 얘는 지금 스타일을 넣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 메뉴에 있는 그 인트로 하기 전에 들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인트로 하기 전에 이렇게 감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목소리 장르까지는 빼고 여기까지 빼고 그 다음에 이거 인스트루멘탈 악기까지 이제 빼야죠.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러고 이제 크리에이트 하면 이제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미 여기 보니까 1분 15초, 1분 7초. 그래도 이제 1분 언저리로 내려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플레이.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혼잣말이 깊어지는 밤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고 내 안의 목소리 멈출 수 없어 솔직한 감정들 터뜨려봐 Yeah 그게 나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됐고, 뭐 얘도 이제 눌러보면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장르가 아예 다른 얘를 플레이.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혼잣말이 깊어지는 밤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고 내 안의 목소리 멈출 수 없어 CM송, 로고송 있을까요? 만들어 드릴까요? 어린이 목소리.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넣을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아직 빼놨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어린이 목소리로 뭐 CM송, 로고송도 되도록 해달라는 정이 있네요. 뭐 그거는 제가 뭐 버전업을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스타일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을.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상태를 보면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롬프트도 안 보이고, 간결하게 선택하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좋은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얘를 만들었을 때 제가 만들려고 여기다 처음 쓰는 명령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 내용이 뭐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가서 제가 여기 보니까 수노 AI 가사 생성 앱 개발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했죠.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떤 걸 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 위 내용을 담은 앱을 만들기 위한 지침서를 완성해줘.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침서가 완성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자, 이러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각종 태그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을 위해서 완벽합니다. 이제 종합적인 앱 개발 지침서를 작성하겠다라고 여기서 시작했어. 자, 이게 시작점이에요. 자, 시작이고 이 시작을 필두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규칙은 어떻게 하고 노래 태그들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으며 보컬은 어떻게 하는 게 맞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며 분위기는 어떤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악기는 뭐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다음에 발라드 예제에 대해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힙합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연령별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고 뭐는 어떻게 하는 게 20대는 어떻게 하고 30대는 어떻게 하고 40대는 어떻게 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대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트로트, 발라드, 포크록, 뭐 이렇게 인생, 가족, 뭐 이름도 나오네요. 가수 이름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쭉쭉쭉쭉쭉 이게 이제 지침서예요. 그럼 지침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 지금 3분의 1도 안 왔거든요. 그럼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그러면서 이제 설계, 그다음 기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반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뭔가들이 이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줘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떤 걸 중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직관적인 UI부터 시작을 해서 쭈르르르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카피를 했죠. 컨트롤 C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설마 이 긴 거를 여기 첫 시작할 때 여기다 넣었나요? 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화면 설계가 되는 것 뿐이고 그 기초적인 화면 설계를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앱 개발을 할 건데 새로운 앱을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를 빵 클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개발 처음 하는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진짜 다 집어넣죠. 이렇게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빌드 빵 이제 누르면 얘가 이거를 쭉쭉쭉 다 분석을 하죠.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미나이 프로 2가 2.5 버전이 뭐 생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침서 안에 코드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첫 스타트 하는데 그때 얘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 정의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완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안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이 된 거고, 그 시작에서부터 그럼 지금까지 쭉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어, 며칠 동안 만들어가지고 지금 완성을 한 게 아까 그거죠. 그러면 개발된 초안은 이런 거예요. 심플. 심플하게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아까 같은 설계와 디자인과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CM송, 로고송 어린이 목소리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왜 젠스팍에서 하냐고요? 젠스팍은 모든 LMM 서비스를 다 검증하고 나오니까요. 가장 풍성하고 안정적이던데요. 뭐, 그래서 제가 젠스팍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침서를 만든 내용을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제미나이 프로가 완성을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니까, 드릴 건데 잘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려면 아마 하다가 멈출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저게 없으시잖아요. 그 API 키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방대한 양을 처리하다가 아마 중간에 돈 주고 사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사란 얘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45만 원 내셔야 되거든요. 개발할 때. 그러면 그 45만 원을 들여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해서 드리는 거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전에 건 이제 저장도 안 했고요.
저장도 안 했고, 제 웹에 가서 이 자체는 이제 지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이제 열겠죠. 2.5 버전을. 뭐 드린다니까 좋다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 받으시면 지금 이제 바로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 공유였죠, 공유. 시어를 제가 한다고 하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한됨. 여기를 눌러서. 그러면 누구한테 드릴 거냐? 링크 있는 모든 분한테 드리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어로 해가지고 이제 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채팅에다가 드릴 건데,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얘는 그 세이브 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카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카피를 하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카피를 하시면 받고 나서 열은 다음에 카피를 하시면 이거랑 이제 똑같은 버전이 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복사가 되면 그 이름을 본인 걸로 바꾸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바꾸고 싶잖아요. 본인 이름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물론 색깔도 이거는 제가 디자인 그 컬러 팔레트 전문가가 만든 그 컬러를 다 적용해서 지금 만들긴 한 건데 뭐 컬러도 마음에 안 들면 제목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시란 얘기예요. 다운로드가 아니고 카피 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걔를 눌러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제가 그러고 나서 이 공유를 제가 끌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열어보시고 자, 열린다고 하셨고 그러면 거기 카피 앱이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 이따가 수업 끝나면 제가 공유했던 거 다 없앨 거거든요. 카피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된 거예요. 구글 AI 스튜디오는 무료로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카피 다 되셨어요? 카피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맘대로 컬러도 바꾸고 제목도 바꾸고 더 기능도 추가해서 로고송 같은 거 뭐 만들어서 쓰셔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 다듬어서 잘 완성해 놨으니까 그거를 본인 걸로 다 만드시라는 거죠.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들 있나요? 천천히 하시고 되신 분들은 곡을 만들어 보세요. 복사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어디서 했냐면요. 복사했죠. 자, 복사했으면 여기에 아마 그 세이브 됐다라는 걸로 아마 희미하게 디스크 모양이 나올 거고 그럼 복사가 된 거니까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빌드 밑에 보면 유어 앱이라고 이제 있을 거고 얘를 클릭하시면 카피 어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리리코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께 되신 거니까 그러면 걔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얘를 클릭했듯이 이제 뭐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름이 아마 카피 오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카피하고 나면 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가 있으니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유어 앱에 이제 릴로드 제가 해보면 이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거라는 거죠. CCM을 장르에 넣고 싶으면 장르에 CCM 추가해줘라고 하면 되냐고요?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CCM을 장르에 넣고 싶으면 장르에 CCM 추가해줘 라고 하면 네, 당연히 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리리코다 제가 버전 2로 해볼게요. 알아두실 거 제가 무료로 300분한테 드리는 거 얘 있잖아요. 이거 드리는 건데 잘 보세요. 뭐가 없는지. 일단은 1분 없죠. 시간 없어요. 버전 2 제가 드리는 분들은 300분. 그리고 얘는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가 없어? 뭐가 없냐면 오른쪽에 생성이 됐을 때 곡이 생성되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CCM 이걸로 CCM 제가 추가해 볼게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장르 이 장르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장르에 CCM하고 CM송하고 또 뭐였죠? 로고송이요. 로고송 이러면 이 로고인가? 장르에 CCM, CM송, 로고송 추가로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장르에 CCM, CM송, 로고송 만들어줘 추가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옛날 일에 봐야 한 이틀 전 거거든요. 얘가.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제목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목을 뭐였는데 뭐로 바꿔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뀌기 시작을 하겠죠. 스타일이 없네요. 아, 2.0 말하는 거죠. 네, 2.0에는 지금 시간 없고요. 그 노래 만들어지는 시간 없고 스타일 없고요. 제일 중요한 스타일 프롬프트가 안 나오게 돼 있고요. 또 뭐가 없는지 아세요? 복사 옆에 다운로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프리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밑에 보게 되면 로고송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M송 들어가 있고 CCM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느님 사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자, 그리고 이거를 나이대를 좀 올려볼게요. 아, 하느님이 다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구나.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40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러면서 장르는 뭐 왜냐면 장르는 여기 CCM이잖아요. 그럼 이거 빼고 그 대신 팝적인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팝이면서 CCM 느낌이 나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뭐 여자 솔로로 그다음에 맑은 목소리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이제 뭐 이걸 쓰는 방법 지금 잘 들어두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후렴구에 예쁘게 애드립 넣어줘.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후렴구에 예쁘게 애드립 넣어줘. 라고 해서 제가 제너레이트를 시키면, 자, 그러면 후렴이라는 건 코러스예요. 그럼 가사가 코러스 쪽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예쁘게 애드립 넣어줘. 라고 하면 가로쳐서 애드립이 나오겠죠. 병사님은 역시나 국악, 우리나라 그 국악에 대한 판소리, 뭐 이런 부분들. 그거 어렵던데, 장르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후렴구에 그런 거 넣어달라 그랬는데, 안 넣어줬네? 제가 뭐 잘못했나? 어쨌든 여기 CCM의 팝이고, 그러면 여기 복사는 있는데 옆에 뭐가 없다? 다운로드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보게 되면, 여기에 그 중요한 스타일 스크립트가 없잖아요. 이게 2.0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에 가서 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만 해서 뭐 이거밖에 할 게 없죠. 왜냐하면 그 스크립트가 없으니까 스타일 프롬프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제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CCM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걸 텐데. 그럼 플레이. 저 멀리 흐르는 시간 속에 잊혀진 듯한 멜로디 CCM이 이런 느낌이 나올까? 내 삶의 한 조각 추억처럼 가슴에 스며든 아, 정확하게 그 CCM만 해볼 걸. 이름 어릴 적 꿈꾸던 저 멀리 흐르는 시간 속에 CCM이 이런 느낌이에요? 잊혀진 듯한 멜로디 내 삶의 한 조각 추억처럼 가슴에 스며든 그 아, 요즘엔 딱 이름 CCM 느낌이라는 게 없어요? 어릴 적 꿈꾸던 하긴 점점 뭐 세상은 팝이나 때론 발라드화 험한 되니까 길을 내어주었죠 지친 어깨에 드리운 그림자 홀로 걷는 밤이 길어질 때 낡은 라디오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저희가 그 300분 무료 교육 할 때는 추가 메뉴로 악기 삽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특별 요청에 입력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 메뉴로 악기에 대해서 악기를 고를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 여기 인스트루멘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거를 내가 아예 따로 정의를 내리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악기를 고를 수 있게 해주면 그 악기대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편리한 건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점점 뭔가 선택하는 게 많아지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고 그거 자체도 맞춰서 알아서 들어가줘라라는 게 이제 이거의 기능인 거고. 그럼 만약에 악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수노에서 직접 가사 쓰고 거기서 악기 골라서 뭐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뭐 이거만 가지고도 뭐 일반적으로는 쓰시는 데는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오늘 피날레는 뭐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정식으로는 이거죠. 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거 지워야 되는,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2.5, 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정식 버전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이제 남자의 우정, 그 다음에 이건 30대. 그 다음에 영어 혼용 2분짜리 어두운. 그다음에 장르는 힙합에 트랩에 하우스 락, 힙합 빼고 하우스 그러면서 목소리는 허스키. 이거는 남자의 우정이니까 남남.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눌렀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당연히 이제 나올 거고. 자,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가 있잖아요. 여기 밤의 맹세라고 돼 있네요. 밤의 맹세인데, 그럼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 하게 되면 텍스트하고 HTML하고 PDF로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써본 결과는, 이 PDF보다 텍스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밤의 맹세를 딱 텍스트로 눌렀더니, 여기가, 바뀌었네. 원래는 밤의 맹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이름으로 원래 되게 돼 있고, 지금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써줘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오디오가 아니라 이쪽에 리릭스 가사 쪽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밤의 맹세, 의 맹세 뭐 이렇게 써주고 텍스트 하게 되면 텍스트로 저장된 거고 여기 가서 또 HTML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HTML이잖아요. 그래서 밤의 맹세 이게 원래 이제 제목으로 나오도록 아까까지 다 테스트하고 했는데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자, 그러면 HTML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왜냐면 가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기록은 해놔야 되잖아요. 수노에서 맨날 뮤직비디오 만들 때 찾아야 되는데 가사집처럼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밤의 맹세 자, 세 가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서에 가서 바탕화면에 오늘 23일 수노2 교육의 리릭스 가보면 여기가 이제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열어가지고 잠깐 여기 여기 새로운 창에다가 얘는 반면명세 얘 자체는 HTML. 이게 이제 HTML이에요. 그럼 HTML로 나온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장르 여기 이제 있고 뭐 이렇게 가사 나오니까 뭐 이거대로 이제 써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뭐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갔을 때 반면명세 얘는 PDF예요. 그럼 PDF 열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씨 뭐 선택하는 이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뭐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그냥 그닥 쏘쏘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그냥 가장 용량도 작고 그냥 깔끔한 건 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근데 그 텍스트는 메모장에서 열면 되니까 그냥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에서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냥 글씨로 간결하게 나오는 게 이게 훨씬 관리하기도 편하고 가사 기록하기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는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뭐 얘는 된 거겠죠. 제가 이제 공유했던 거는 이따가 수업 끝나면 제가 없앨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혹시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실 거고, 뭐, 여기에서 뭐 계속 만들어 쓰시면 되고. 근데 알아두실 건, 이 지침서, 내가 얘랑 개발하면서 나눴던 대화 있잖아요. 그 대화는 계속 남아있지 않아요. 계속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요한 내가 명령을 한 거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제 바꿨는데, 중요하게 명령을 한 거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기록을 따로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좋고, 왜냐하면 다음날 되면 여기 있는 건 이쪽에 여기 있는 건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얘를 해서 저장을 안 해놓으시면 그 전 것까지만 나와 있으니,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카피를 해놓는 거니까 아예 복사본이 필요하다. 이거는 복사본을 하는 거잖아요. 사본.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복사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복사본 쓰는 것도 잘 이해하시고 얘 저장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저는 이게 켜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꺼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순간 계속 쓰시다 보면 아마 요청을 할 거예요. 구글에서. 그래서 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상황이죠. 뭐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면서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웹에 나오는 제목대로 나오죠? 아, 이거 이 키요. 여기 있는 키. 이게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개발자들이 하는 거 하신 거예요. 개발자들이 내가 만약에 구글이 BO3를 만들었어. 나노바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돈을 더 추가로 받고 뭐 그런 데가 힉스필드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런 데서 내가 개발한 게 아닌데 그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거를 가져다가 활용해서 내 것처럼 하거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과금을 더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게 키예요. API 키라고 그래서 그 키가 있어야 계속 얘가 생성을 해주고 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키 연동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그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AI 스튜디오 내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실제로 앱으로 만들죠. 그럼 앱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배포하든 무료로 배포하든. 그럼 그때 그들이 계속 그거를 쓰면 가사가 생성이 될 때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과금이 0점 몇 달러가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결제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복사를 해서 차라리 그 아마 구글 계정을 다시 새 걸로 로그인해서 쓰시고 하면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까지 아직 안 가봤으니까 상황은 그렇네요.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오네요. 테스트 해보니 음악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쓰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 정리해서 만든다고 다 만든 거니까 아마 잘 나올 거예요. 대중적으로. 프로그램이랑 별개 질문인데 스타일의 악기 선택하는 거랑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타일에서 악기 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스타일에서 악기를 선택하는 거랑 그러면 뭐 스튜디오 스누 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거죠? 스누 스튜디오에서 악기 선택하는 거랑 결론은 같을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보다 스타일에서 더 큰 점수를 준다고 하셨는데 스튜디오 안에서 된다면 굳이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비싼 요금제가 뭐죠?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거 스튜디오는 만들어진 곡에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곡을 완성을 한 곡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그 분해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 거고, 저희처럼 아마추어들은 그거를 그렇게 매번 이중삼중으로 일을 해서 한 곡에 정성을 들여서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신 분들은 지금처럼 쓰는 게 훨씬 편리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는 결론은 텍스트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부하가 걸리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나오는 것 자체가 텍스트로 만든 거니까 지금 개발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개발을 하니까 그때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더 높은 가금으로 해서 개발을 해놓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개발해 놓은 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수업하려던 내용 중에 한 반 정도가 지났는데, 강화된 스타일 프롬프트, 커스텀 2.5 활용법, 전체 기능 활용법, 릴스보다 비교, 네. 제가 무상 배포하는 거하고 다른 거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할 건데, 스튜디오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아직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실 텐데. 자, 이거를 지우고.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곡들은 그냥 바로바로 지우고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지울 때도 불편하면 한 번에 지우기 귀찮잖아요. 그때는 컨트롤 누르면 돼요. 지금처럼. 제가 지금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쓰고 싶은 곡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컨트롤 눌러서 선택들을 하고 여기까지 선택해서 가서 트래시 하면 한 번에 다 지워지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왔어. 자, 왔는데, 그 다음에 만드는 거, 자, 여기서 뭐 안 한 얘기가 있다면 스타일에 가서 밑에 어드밴스드에 들어가 보면, 이제는 이게 잖아요. 그래서 보컬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여기다 가사 넣고, 보컬 얘기 안 하고 했을 때는 여기서 눌러서 그냥 가수, 남성 목소리인지 여성 목소리인지 고르시면 되는 거고, 얘를 누르거나 얘를 눌러서 하는 거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눌러지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컨트롤도 누르고 같이 해보는데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듀엣곡을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메타 태그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면 굳이 얘도 안 건드리시고 지금처럼 그냥 활용하시는 게 어, 리리코더를 쓰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윌드니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상하다는 내용, 단어상은 그런데, 그럼 이제 이걸 렇게 높일수록 갈수록 카오스라고 나오잖아요. 혼돈 모드가 된다는 거니까, 곡이 스타일이, 곡 자체의 스타일이 혼란스럽게 가는 거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줄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타일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높이면 높일수록 스타일 값에 적용을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런데 이 값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온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섣불리 제가 원하는 곡을 만드는데 건들기가 귀찮아서 그냥 초기 상태, 이게 리셋이니까 딱 누르면 초기 상태에 그냥 얘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건드려서 곡을 만드는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실험적으로 이것까지 테스트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좋을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장르가 막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프롬프트의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자유롭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방향으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인 게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만약에 트롯이라든가 뭐 장르를 몇 개 쓰면 그 장르는 배제하고 만들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뭐 제목 넣으면 되는 거고, 내가 저장하는 위치를 어디다 할 건지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제 폴더를 만들어 놓고 쓰시면 저처럼 이렇게 제가 만든 노래, 제가 만든 BGM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거를 골라서 저장할 때 그 위치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 뭐 그 정도가 이제 새로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된 건데,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그 다음 메뉴는 스튜디오가 당연히 있어요. 그 앞으로는 스튜디오를 많이 쓰긴 할 거니까 굳이 작곡가가 아니라 가볍게 사용해서 만들면 스튜디오까지 안 가도 네, 맞아요. 네, 스튜디오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스튜디오는 만들어 놨는데 굳이 고쳐야 될 게 있을 때 혹시 젠스팍에서 수너 만든 히스토리 공유가 가능할까요? 뭐 그거야 당연히.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지침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초기에 했던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일로 넘어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클리어 하면 되고 흐름이 깨졌네요. 자,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스튜디오인데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스튜디오 설명하면서 얘 스튜디오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알아두실게 이게 곡 만들 때 있는 커스텀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로 들어오면 얘도 있고 또 얘도 있어요. 그런데다 또 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옆으로 많이 펼쳐지니까 이게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고 뭔가 복잡하고 시선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1번 누르면 얘가 접혔다 펴졌다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생성하는 이 커스텀 메뉴가 그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공간을 쓰기가 편하니까 2번 누르면 라이브가 접혔다 펴졌다 해요. 그 옆에. 3번 누르면 이 자체가
그 스튜디오 그 타임라인 있는 이 자체가 펴졌다 접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누르면 오른쪽에 있던 이 부분이 켜졌다 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버튼이 1, 2, 3, 4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내가 새로 만들 거 아니면 1번 접어놓고 쓰는 게 편하고 2번 라이브러리 내가 이 아이콘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되고 만약에 펼쳐서 해야 되는 거면 펼친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실제로 이제 스튜디오 화면인 거고요. 그럼 여기에 내가 있는 곳 가지고 대부분 있는 곳 가지고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 곡을 지금 빈 스튜디오에다가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 열었는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스튜디오의 역할은 이 완곡을 가지고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곡들을 가사하고 악기들하고 다 나눈 다음에 그거를 튜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목적인 거니까 이 완곡된 거를 여기다 끌어오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냥 바람직한 스타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체를 딜리트로 이제 지웠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분해를 해야 될 곡이 있어. 스튜디오를 쓰기 위해서. 그럴 때는 그냥 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쪽 디스플레이 부분에. 그럼 여기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트랙이 있잖아요. 스팀 해가지고 다 나누는 게 있으니까 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다가 디스플레이 시켰으면 이 라이브러리를 접어놓는 게 편하니까 이제 2번 눌러서 접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있는 이 그 트랙이 크게 보이니까 작업이 용이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익스트랙을 딱 누르면 그러면 이제 전체 빵 누르면 이 전체가 지금 다 분해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제가 주장하는 건 라이브러리에서 곡을 이 스튜디오에다가 끌어올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내가 곡을 나누고 그 분해해서 내가 재창조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그때는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나오니 여기에서 익스트랙 스팀 해가지고 곡들을 다 분해를 하는 게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 그러면 보컬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곡들이 이걸 다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다 분해돼서 만들어진 게 실제로는 개수가 이만큼이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분류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컬, 백보컬, 드럼, 베이스, 뭐 키보드, 퍼커션, 뭐 이렇게 해서 신스, FX 뭐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일로 가져올 게 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옆에. 그럼 화살표가 있어서 얘를 빡 누르면 보컬만 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들어오고 나면 여기 쭉 보이는 거죠. 파장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백보컬은 안 할 거야. 만약에 드럼 넣을 거야. 그다음에 베이스 안 할 거야. 키보드 넣을 거야. 퍼커션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전체 중에서 쓰고 싶은 거 일로 플레이를 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스타트에다 타임 이 플레이 헤드 갖다 놓고 스페이스 누르면 나오겠죠. 어둠이 내린 도시 위로 Above the city where darkness falls.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실제 존재했던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개였는데 여덟 개 중에 저는 세 개만 불러왔어요. 뭐 이렇게 해서 담백하게 노래를 만들겠다라고 해도 만들 수 있는 거란 뜻인 거고 여기에서 내가 안 갖고 온 이유는 퍼커션을 가져왔어. 근데 가져와서 보니까 막상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얘를 중심으로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 자체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도 여기에서 딜리트로 지워서 없애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더 가져올 게 있으면 가져오고 아니면 여기다 인서트 어를 하게 되면 아까는 하나씩이었지만 이제 얘를 누르면 전체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전체가 다 들어와서 거기서 조절을 하든지
여기서는 그 어느 정도 분량이 쓰였는지 이 파장이 안 보이거든요. 오른쪽에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전체를 불러오고 쓰는 게 맞을 수 있어. 그럼 얘를 빡 누르면 전체가 나머지가 다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부른 것은 두 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불편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다시 다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지워야 되는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으니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 아까처럼 개별로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전체를 들어와서 이 파장들을 보고 내가 다시 만들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fx도 이런 데 썼는데 나는 이거 별 의미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얘는 필요 없으면 이제 지우고 그럼 여기 점 3개 눌러서 딜리트 하면 지워져요. 얘는 괜찮은 것 같고 얘는 좀 튜닝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튜닝을 하고 그럼 튜닝을 한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가 없으니까 그 노래가 여기쯤 들었을 때 풍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There's a city ache, but I gotta move, gotta find my way. 깊은 어둠 속 자, 이제 이런데 나는 여기에 이게 곡을 완성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퍼커션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 이만큼을. 아니면 끝까지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여기다가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죠. 그럼 이 퍼커션이라고 써 있으니까 리플레이스 하면 여기 이제 만들어질 건데 도대체 무슨 스타일로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용어가 낯설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낯설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말을 쓰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스타일이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빠르게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해도 되는데 이거 정도는 좀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받은 분들은 제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게 어디였냐면 네이버 카페였어요. 네이버 카페 제 자료 올려놓는 곳에다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얘가 있죠. 매뉴얼 베스트, 스타트 프롬프트, 뭐 애드 트랙,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얘를 눌러보면 여기 수노 스튜디오 애드 트랙이라고 얘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드럼, 베이스, 뭐 기타, 키보드, 퍼커션 이 기능들이 뭔지, 퍼커션이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타악기 가지고 두드리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드럼하고는 좀 다른 전통악기 느낌들인데 저는 이 퍼커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튜디오의 매니별 베스트 스타일 프롬프트라고 해서 제가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드럼 할 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하는 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7개씩 정의를 다 해놨어요. 써주면 좋을 만한 것들을. 그럼 퍼커션이 여기 보니까 부속 리듬의 아프리카풍, 라틴풍, 브라질풍, 중동풍, 그다음에 복잡한 리듬의 인도풍, 이것도 모르겠네. 켈트 보드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걸 했다. 이 단어를 컨트롤 C로 카피.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와서 내가 여기다가 스타일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잡았잖아요. 빈대를. 블럭을 잡은 여기다가 이 스타일을 넣고 싶어 라고 해놓고 리플레이스를 하죠. 그럼 리플레이스를 하면 여기가 이제 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들 많이 쓰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물론 크레딧은 좀 들지만,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드럼을 빼고도 느낌을 낼 수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렇게 번호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리플레이스 되는 건 몇 개가 만들어진다? 당연히 2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순호가 2곡씩 만들어지듯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번호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번호를 클릭을 하면 열리죠. 2가지가. 그래서 버전 1, 2 이렇게 이제 열려요. 그럼 열리는데 아직 생성이 다 안 된 거니까 이 리듬에 맞춰서 지금 생성하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렇게 해서 지고 나면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쓸지 안 쓸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럼 그거는 어느 파트가 됐든 드럼 파트가 됐든 뭐 베이스든 키보드든 원하는 파트마다 내가 원하는 곡들을 더 악기들을 조율해서 만들 때 그때 쓰는 게 이제 스튜디오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가사 바꿀 때 여기를 쓴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가사 바꿀 때 쓰는 건 에디터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사가 잘못돼서 바꾸는 건 수정하는 거잖아. 에딧 하는 거고 얘는 수정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새로운 악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 뭐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들어갔어. 여기다 이제 얘를 클릭하잖아요. 클릭하고 얘를 그 밑에 보니까 카피라고 돼 있네요. 그 메인 트랙인 여기에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피하면 얘가 들어간 거고,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고 얘를 카피하면 얘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버전 1부터 들어본다면 버전 1을 클릭하고 카피하면 얘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커션이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간 거를 듣고 아, 내가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Paris City Heights, but I gotta move, gotta find my way. 깊은 어둠 속 춤추는 그림자. In the rhythm, yeah, I'm like dancing. 그 rhythm, yeah.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버전 1을 들었어. 그럼 내가 버전 2를 선택해서 해놓으면 버전 2로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플레이 헤드 갖다 놓고 내가 얘를 얘만 S자 누르면 솔로니까 얘만 들려요. 그러면 플레이 하면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그 컨트롤을 눌러서 얘 누르잖아요. 그럼 같이 돼요. 그리고 베이스도 누르면 같이 돼. 제가 드럼은 빼고 보컬로 가고 싶어. 그럼 누르면 보컬도 같이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솔로로 연주하는 것 자체를 지금 드럼을 빼는 이유는 내가 얘 대신 얘를 넣고 싶은 것도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보고, 아하, 이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버전 1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얘를 이제 접으면 얘는 이제 접히겠죠. 최종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게 된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보컬까지 이제 같이 넣어서 같이 이 전체를, 그냥 전체를 듣고 싶다, 처음부터. 근데 드럼은 빼겠다는 그때는 얘를 볼륨을 그 위에는 S 위에 있는 볼륨을 끄면 되는 거잖아요. 드럼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들어간 상태에 플레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주요한 데가 여기니까 Oh, this Paris City Heights, but I gotta move, gotta find my way. 깊은 어둠 속 춤추는 그림자. In the rhythm, yeah, I'm like dancing. 그 rhythm, yeah, I'll make it through.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편곡하는 기능이네요. 카페 주소요. 카페 주소는요. AI 코더거든요. 자료들은 여기에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 때문에 카페를 만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내가 새로운 트랙을 만들 때는 이제 아래쪽에 트랙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빈 트랙을 늘리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공간이 작거든요. 그때는 여기 화살표가 있어. 얘를 누르면 접혀요, 이렇게. 그러면 접힌다라는 말은, 뭐, 키보드 나는 별 관심 없고, 베이스 관심 없고, 드럼은 안 쓰기로 했으니까 얘도 접어놓고, 백보컬도 뭐 건드릴 일이 없고, 저는 보컬 중심으로 나머지들을 이해하면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아래쪽에. 그러면 트랙을 만들어도 그럼 이 트랙은 이동을 아래로 끌어오면 드래그 하면 되니까 이 트랙 자체를 끌어다가 아래다 놓으면 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트랙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트랙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보통 이제 키보드를 치거나 피아노 건반을 치거나 기타를 치거나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데다가 녹음을 시키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녹음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편곡도 하고 뭐 지금처럼 곡을 변형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 뭐 녹음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녹음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레이 해보면
어둠이 내린 도시 위로 Above the city where darkness falls.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여기쯤부터, 클라이막스가 여기여서 여기서쯤부터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럼 플레이. Paris city aches, but I gotta move.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녹음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녹음을 이제 여기다가 빈 트랙에다가 제가 제 목소리를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제 목소리는 목소리로 쓸 게 아니라 악기로 쓰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기로 쓰고 싶은데 그 악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무슨 악기를 쓰지 해서 했다가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악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현악기잖아요. 아니면 브라스 하면은 관악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브라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맞춰놓고 그럼 저는 이제 녹음을 할 건데 자 녹음을 할 때 인풋 노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 트랙을 봤더니 노 인풋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노 인풋이라는 건 뭐냐면 인풋이 입력하는 거니까 나는 지금 내 목소리를 입력할 거예요. 근데 입력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아, 제 목소리가 지금 파장이 느껴지시잖아요. 자, 그러면 입력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입력을 하겠다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6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제가 쓰는 노트북에는 6개의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연결을 시켰어. 자, 그러면 이제는 인풋 데이터가 이 노트북의 마이크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녹음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 여기를 눌러. 그러면 녹음을 한다는 뜻이에요. 녹음할 준비를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자, 여기에서 이게 노 인풋이었어. 노 인풋인 거를 내가 여기를 클릭을 했더니 마이크를 고를 수가 있어. 그래서 골랐어. 그럼 고르고 나면 지금 여기를 이제 녹음을 시작하겠다고 얘를 누른다고 녹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눌렀어. 자, 그러면 실제 녹음은 여기에요. 여기. 레코드. 그러니까 2번,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를 순서가 그래요. 자, 그러면 할 건데, 하기 전에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녹음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쯤부터 플레이를 시킬까요? 그럼 플레이를 시켜서 여기쯤부터 저는 어떤 브라스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리듬을 제가 여기를 따고 싶은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녹음을 시작을 해놓고, 이거 하기 전에 플레이를 해놓고, 좋아 이 막막한 밤 What should I do? 길 잃은 마음 헤매는 빛 Oh this Paris city haze But I gotta move, gotta find my way 깊은 어둠 속 춤추는 그림자 In the rhythm yeah I'll make this shit 그 rhythm yeah I'll make it through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제가 지금, 이 브라스 형태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본 거거든요. 멜로디 자체를. 자,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저는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밖으로 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보니까 이게 라이브러리야. 그럼 라이브러리 갔더니 이건 아까 이제 만들었던 내용들인 거고, 지금 했던 이제 얘를 이제 녹음을 끄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얘를 선택했어. 근데 지금은 그 제가 부끄러워서 얘를 플레이 해놓고 했거든요. 플레이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 플레이한 소리 자체도 이 제 마이크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해서 2가지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지금 음악 나왔던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고 그때 제 목소리도 같이 마이크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려면 얘를 플레이 안 하고 이 리듬을 기억했다가
제 목소리를만 가지고 연출을 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선택을 해서, 그러면 이제 써야 되잖아. 써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써먹을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오른쪽에 가보면 리믹스가 있네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리믹스에 가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기에 갔더니 커버가 있다. 그럼 이제 커버를 누르면 얘 자체가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발음했던 소리들인 건 거죠. 그게 가사처럼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뚜뚜뚜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파장은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얘가 커버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밑에 스타일이 있는데 이 스타일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제 빼주고 이 스타일에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게 지금 잘 안 되긴 할 건데 자,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속도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 제가 적어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 속도는 여기에 97bpm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97bpm이 그 실제 이 리듬의 속도니까 97 BPM 스타일로 나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브라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BRASS 뭐 이렇게 썼어. 그럼 스타일은 브라스 스타일인 거예요. 그걸 97bpm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면 얘가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죠. 그 여기에 이제 중간에 두 곡이 완성되잖아요. 아이고 목소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곡이 완성이 되면 자, 그러면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진짜로 브라스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 여기에서 원래 듣던 목소리랑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섞이다 보니까 그거가 리듬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 같이 들어간 거야. 그래 그런 거지만 결론은 만들어지긴 한 거죠. 그럼 이제 이럴 때 얘를 끌어다가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가 끌어올 때 이럴 때는 끌어다 쓰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끌어다 쓰면 이제 얘는 레코드 된 게 이제 끌려온 거고, 그럼 이제 얘를 플레이 시켜보면 플레이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곡이 이 곡이야. 자, 그럼 이거를 끌어다가 온다고 왔어. 여기다가 넣었어. 됐네요. 왜 아까는 안 됐을까요? 자, 그럼 얘를 지우고,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 자,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 대신이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장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얘는 필요가 없고 얘를 끌어다가 이 자리에 맞춰 놓으면 맞겠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치 포지션 잡아서 맞춰 놓고 여기쯤부터 플레이 해보면 좋아의 막막한 밤 What should I do? 길 잃은 마음 헤매는 빛 Oh this despair But I gotta move, gotta find my way 깊은 어둠 속 춤추는 그림자 그 리듬 yeah I'll make it sing 그 리듬 yeah I'll make it through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 혹시 지금 설명한 내용 대해서 입수하신 정보는 어디냐는 거죠. 입수한 정보는 당연히 젠스팍이죠. 젠스팍에서 이 퍼커션부터 여기에 딱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클릭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복사를 하겠죠. 그럼 이제 복사를 해놓고 이 각각의 기능들이 뭔지부터 이제 제가 학습부터 하고 다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스타일을 써주는 게 맞는지를 또 공부를 같이 하자, 젠스팍이랑.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자,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아까 그 리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데 제가 목소리만 가지고 멜로디를 해놓고 그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악기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악기가 연출이 될 거고 그 연출된 거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넣으면 음악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순수하게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쭉 잡아서 여기에다가 브라스를 하겠다. 브라스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브라스에 관련된 멘트를 써놓고 말한 대로 써놓고 크리에이트해서 만들면 되는 거겠죠.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감각 없는 사람이 해놓으면 개판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감각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핵심은 스튜디오는 곡을 완성된 곡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곡으로 창조하거나 이러고 싶을 때, 그러고 싶을 때, 그러니까 미디라고 보통 얘기하는 음악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순우가 만들어 놨다.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잘 쓰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전공자 영역이었던 부분들을 지금 저 같은 이제 일반 아마추어가 그 손을 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반드시 얘를 극복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면서 만들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음악 저작권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명확하게 제가 드릴게요. 수노를 만든 노래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자, 낼 수 있다, 없다. 궁금하신 분들. 자, 수노로 만든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예, 다 있죠. 네, 유료로 하면 돼요. 네, 다 있어요. 자, 그럼 있어. 그럼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분, 있다는 건 아셨는데, 내고 있다. 치킨값도 안 돼요. 네, 음원 등록해서. 음원 하나를 듣는데 얼마죠? 음원 하나 듣는데? 네. 음원 한 곡 완곡해서 들으면 3원이에요, 3원. 그러면 그 3원이면 그 30분이면 몇 번 듣는 거죠? 10번이고, 1시간이면 20번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60원 정도 3원이었으니까 30원, 60원이잖아요. 1시간에 6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계산법으로 24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500원이 수입이 나와요. 그러면 한 달이면 그게 4만 5천 원이 되는 거겠죠. 열흘이면 15,000원이니까. 4만 5천 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채널이 38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채널이 38개인데, 그럼 38개면 결론적으로는 그 중에서 10군데를 하게 되면 한 달에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걸 누가 들어주나요잖아요. 누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플레이를 해놓으라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10군데를 꾸준하게 500곡을 만들어서 넣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셀프죠.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지금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하냐면 진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곡이 아니라 500곡 만들어서 한 달 내내 셀프로 본인이 돌리면 나올 수 있는 수입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본인이 듣는 거예요. 본인이 들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스트리밍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니고 그 대신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려면 곡을 어떻게 만들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업로드 오디오에서 만들면 되죠. 본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화 시켜서 만들어서 처리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마스터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교육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실제 활용하고 계신 분하고 같이 제가 강의를 나눠서 플레이를 해서 아마 정규 수업을 제가 할 거고 그거는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곡을 만드는 것부터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스트리밍하고 어떻게 저작권 등록시키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성해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냥 내가 내 입맛대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제가 11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그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안내가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수노연금. 그렇게 해서 제가 알면서도 여태까지 안 했고, 안 한 이유는 그 결과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라는 게 보통 이제 몇 개월 걸리면 5개월 걸리거든요. 처음에 이제 만들고, 곡해서 등록시키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정상까지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빠르게 11월에 진행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년 한 2, 3월쯤부터 뭐 수입은 다달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내역서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입이 통장에 꽂히는 시점이 그 정도부터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교육은 그 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규 교육해서 하루 날 잡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혹시 또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건 있으실까요? 자, 오늘은 제가 리릭스 코다 버전 2.5 처음 드린 날인 거고요. 자,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교육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할 것이고, 제가 지금은 다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 자, 11월 중에 결과는 제가 검증을 했으니, 검증한 내용 가지고 진행을 해서 내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돈이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버전 2.5 자체도 어떻게 더 이거를 창조적인데 500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인지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쭉 만들어내겠죠. 당연히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거고 등록된 사람도 봐주시나요? 당연히 봐드리겠죠.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만든 음악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남들이 들어주면 더 좋고 보너스 같은 돈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스스로 셀프 플레이를 해서 하는 방법 자체를 만들어내겠죠. 채굴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훨씬 더 정확하니까.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리리코다 2.5 잘 적응해서 잘 쓰시고, 만약에 개선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오픈 채팅방에다가 얘기를 해주신데 하세요. 그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잘 빠르게 곡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 곡을 스스로 정말로 터지는 곡들도 있겠고, 그중에는 그렇지 않으면 셀프로 진행을 해서 완성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제 AI를 했는데 수입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첫 번째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자,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시 소라2에서 제이슨 프롬프트가 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제이슨 프롬프트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또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일반 배포용도 있고, 제이슨 프롬프트로까지 생성 다 되도록 하는 거 지금 개발해 놓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동영상 프롬프트도 이제 제이슨까지 다 커버하는 완벽한 거를 만들어서 그거는 지침이 아까 순우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초기 지침 가이드가 내용이. 제가 어쨌든 뭐 AI 시장에서는 뭐 트래픽도 많지도 않고 뭐 이러는 채널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그 경험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수익화할 수 있지? 뭐 이런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제이슨 프롬프트를 이제 소라2 프로에서 소라2 프로에서는 제이슨 프롬프트가 이제 먹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발전시켜서 제가 BO3 3.1하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제이슨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지게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